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26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밤사이에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연출을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겨내면서 신고가를 연출했고, 상승에 대한 이유는 어떤 무역 합의의 기대감으로 시장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중국 뉴스 역시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뉴스가 확확 바뀝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의미겠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좀 미디어의 모습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이 무서워서 떠나고 싶다가도 오늘같이 막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은 또 주식을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안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할 구간에서 자꾸 팔게 되고 사지 말아야 할 구간에서 자꾸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여기 써 있듯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아실 거고, 진짜 지겨울 정도로 악순환을 엄청나게 반복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중간에 저희가 책 하나 좀 추천드리면은, 저희가 ETF 적립식 매매를 한번 좀 설명을 쫙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꼭 ETF가 무엇인지, 적립식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책을 꼭 한두 권씩은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책입니다. 굉장히 작고 얇은 책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대우 그 증권사에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시중에도 판매를 합니다. 한 얼마였죠 이게?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그냥 교보문고에다가 요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에 적립식 투자 이기는 어떤 통계들이 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적립식 투자 ETF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책은 꼭 읽으셔야 오래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주식을 진짜 평생 하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으셨다면은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흔들리지 말고 매일 좀 성장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주식책을 하루에 50페이지를 매일매일 읽든 아니면 한 종목씩 사업 보고서를 읽든 매일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쉽게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장을 해야 하고, 돈을 잃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그 이상으로, 기다림의 어떤 이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장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책의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책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죠. 실전 투자 강의,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진행해 볼 주제는 이 신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용에 관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책의 한 질문은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될까? 라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답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대출을 받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나는 무모한 노름꾼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말라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율과 주식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 화폐는 책에 나와 있는 가치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만 마르크의 어떤 확정금리 증권을 샀고 이를 담보로 2만 마르크의 대출을 받았다면은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혹은 30만 마르크 증권을 사면서 20만 마르크의 빚을 졌는데 동시에 100만 마르크 어치의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각 경우를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주식을 신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가 되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을 지지 않은 투자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코스톨러니가 겪은 많은 경험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50년대 중반에 이 뉴욕 증시는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산업 같은 새로운 혁명적인 어떤 산업의 등장은 굉장히 환상적이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다라는 건데요. 이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1달러까지 털어서 전자산업 주식과 관련 산업 주식을 모두 다 샀다라는 겁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한 후에 또 신용으로 주식을 샀고 대출 한도까지 끝까지 다 풀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었으나 그 외에는 천재적인 데가 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국민의 어떤 눈에 그는 좀 오점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민이 자신들의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것은 월스트리트 분위기 조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이젠하워가 재선에서 승리하리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 확신에 기반을 두고 움직였고 그의 재선 승리를 주식시장에서 먼저 누리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고 코스톨라니 역시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음날 뉴욕 증권시장에서 모든 주식이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급락을 했고 코스톨라니는 신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식을 다 팔아치워야 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브로커가 더 많은 돈을 증거금으로 요구하기 전에 그냥 주식을 다 팔아치워야 했다라고 하고요. 이 그때의 급락은 아이젠하워가 다시는 대통령이 재선할 수 없다라는 희망을 대중이 다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아이젠하워 없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좀 불확실한 질문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중과 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는 뜻밖의 사건에 부딪히면서 문제를 직시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쁜 사건뿐만 아니라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이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주식시장을 위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부안해동파 그리고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주식을 팔고 싶어 합니다. 이 신용으로 주식을 산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급락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가 이제 재선에 출마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증권 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일이 터지기 전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거의 뭐 한 10배도 이제 올랐다라는 거고, 하지만 코스톨라니에겐 굉장히 늦은 후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난 후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이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당사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네. 이런 이 시의 구절이 하나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팔지 말아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되는,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자신의 돈으로 하는 투자자보다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그럼 신용으로 증권을 샀을 때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교훈적인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라고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부채 지급이 지급 조약이 어떤 체결된 후에 독일의 외국 채권이 오르면서 거액의 이익을 한번 챙긴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톨라니는 이때도 모든 돈을 다 털어 넣었고 대출의 한도액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 채권용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스위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투자에는 어떤 독일의 미래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데나워의 개인적의 어떤 이미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조약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고 사회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아데나워가 이 런던 조약을 인정하게 하려고 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코스톨라니는 말하고요. 이 투자에서는 아데나워의 개인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위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민감하고 완전히 정치적인 경우에는 이 아데나워의 어떤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는 뜻밖의 뉴스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코스톨라니는 그 당시에 한 얼마 동안은 미국에 가 있어야 했는데 빚으로 산 이 독일 채권 때문에 마음이 하나도 편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데나워에 대한 나쁜 뉴스가 나오면 내 채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고 아마도 완전히 폭락할 것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 코스톨라니는 무엇보다도 빚 때문에 즉시 모든 채권을 팔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하지만 유럽에서 아침에 뉴스가 전해질 시간의 뉴욕은 깜깜한 한밤중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식을 접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차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은행에게 나쁜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내 독일 채권을 모두 팔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은행도 이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데나워의 건강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는 팔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은행에게 나쁜 소식이 터지면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지 말고 밤중이더라도 그냥 전화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미국에 있는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코스톨라니는 두려움을 떨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상승 움직임에 참여해 결국에는 다행히 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두려움을 이 코스톨라니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데나워가 없더라도 독일 채권은 마지막 어떤 페니까지 지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그 위험한 빚 덕분에 코스톨라니는 굉장히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운 좋게도 다행히 수익을 봤다라는 거지 굉장히 피가 마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년 후에 뜻밖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때는 1962년 나는 또 모든 돈을 털어서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프랑스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번엔 빚이라고 전혀 없이 내 모든 재산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빚 없이요. 그냥 현금만 모든 현금을 다 샀다라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말이 꼬이네요. 네. 프랑스 대통령인 드골 장군은 알제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알제리 문제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정책상 왔다 갔다 해야 했다. 그때 뜻밖의 대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알제리에 있는 4명의 프랑스 장군이 프랑스 정부, 즉 드골 장군에게 반대하는 어떤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는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아마 2차 대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장군들은 알제리를 해방시키려는 드골의 의도에 반대하고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저녁이 되자 그 파리는 완전히 어떤 혼돈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 코스톨라니는 아예 증권시장에 가지 않았고, 이 코스톨라니 신경을 좀 건드리지 않고 차분히 있고 싶었으며, 또 내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 가는 대신 코스톨라니는 이 자신의 어떤 단골 식당, 쉐로이라는 단골 식당에 갔고, 그곳은 유명한 영화배우나 뭐 탤런트, 언론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나는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메뉴판만 열심히 들여다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하게도 한 동료가 오더니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피바다라고 이제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점심 식사를 즐겼고요. 나는 드골이 이번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톨라니에게 이번 사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는 그날의 어떤 뉴스에 불과했고, 그때 시장에 갔더라면 틀림없이 주식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날에 객장에 가지 않았던 것은 코스톨라니가 빚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증권시장이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코스톨라니는 훌륭한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증권시장이 문을 닫고 1시간 후에 코스톨라니는 이 장 막판에 시장이 다시 돌아서서 폭락한 주가의 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날 저녁에 드골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역사상 유명한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프랑스를 향해 호소했고, 이 순간 프랑스 국민 정체가 그를 드골 장군을 다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조, 즉 4명의 반란 장군들은 항복을 했고,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잊혀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날의 뉴스로 그냥 끝이 났고, 코스톨라니는 빚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아마 빚이 있었더라면 이 코스톨라니의 모든 논리도 다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아마 코스톨라니의 머리가 다르게 반응했을 것이고, 드골과 프랑스 국민이 어떻게 대응이 어떨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는 대신 코스톨라니의 원칙을 다 위배하면서까지 상황에 휩쓸렸을 것이고, 아마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저자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빚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전부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이름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남의 돈으로 대량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작지만 내 돈으로 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의 돈으로 대량의 주식을 샀다면 이익이 조금만 나더라도 무서워서 금방 팔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코스톨라니의 동료 한 명과 이제 코스톨라니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증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그냥 내 돈으로 샀고 그 동료는 신용으로 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2년간 그 증권을 보유해서 코스톨라니는 한 200%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 동료는 조금만 이익이 나도 빨리 치워버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지만 위험을 감시하지 않고서는 증권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이제 코스톨라니는 말을 하는데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증권시장의 추세를 보고 투자한다면은 유동성이나 심리 경제죠. 인류 기업의 주식을 신용으로 사는 것보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가 높아서 위기에 빠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반드시 100%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위험을 감수할 거면 그냥 옵션에 투자하라라는 것이고, 하지만 항상 옵션에 넣은 돈은 전체를 한 번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지고 옵션 선물 파생을 해서 선수가 아닌데 불구하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선수가 아닌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